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배변 습관 좀 들이셨나요? 요즘은 어떠세요? 학문이 편하십니까? 배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베이스가 깔리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뭐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챕터 이제 방귀를 부르는 음식 해가지고 똥이 약이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구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 62페이지에 방귀를 부르는 음식. 평균적으로 사람은 주위 사람이 손가락을 잡아당기든 말든 하루에 약 14번 방귀를 낍니다. 장내 가스는 주로 수소, 질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냄새가 나지 않는 기체로 구성됩니다. 또 다른 성분인 황화수소에서는 썩은 달걀 냄새가 나지만 화학구조상 4쯤 되는 디메틸설파이드에서는 좋은 포트와인 맛같이, 포트와인 맛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달콤한 여운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3분의 1은 장내가스에 메탄을 함유합니다. 메탄은 주로 장내 세균은 메타노브레비박터 스미시, 이름도 어렵네요.에 생성됩니다. 이는 소장내 느린 수송과 높은 칼로리 흡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메탄과 비만이 연관성이 있다고 시사합니다. 근데 메탄은 이제 대부분 이제 육류를 많이 드시면 많이 나오죠. 배에 가스가 차서 불평하는 무리에서 장내 미생물 균계가 불균형하다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장내 균총이 균형이 잡혀 있지 않으면 가스가 많이 찬다는 얘기예요. 가끔 가스가 빠르게 가득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유제품을 먹은 지 약 30분 만에 가스가 찹니다. 어림잡아 특정 음식이 가스를 생산하는 데는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위장에서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소장 통과해야 되는 시간, 대장으로 가야 되는 시간, 이걸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특정 음식을 조합해서 먹는다면 가스가 차는 속도를 늦추거나 앞당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를 방귀를 부르는 음식 첫 번째가 뭐냐면 콩이죠. 콩. 그 다음에 병아리 콩. 그 다음에 아티초크. 아티초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맥주도 가스를 차게 한답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고요. 샐러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유제품. 요구르트와 같은 일부 유제품은 건강에 좋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설탕을 넣어 향을 낸 요구르트는 나쁜 세균의 먹이가 되고 탄수화물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당불내증이 없는 사람에게도 가스와 복부 백만감을 흔히 일으킵니다. 또 토마토, 가지, 피망 이런 것도 좀 가스를 일으켜요. 또 빵과 파스타, 현대인들이 좋아하죠. 글루텐은 밀과 보리 같은 여러 곡물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글루텐 불내증이 증가하면 셀리악병으로도 알려진 복강 스푸르로 이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복강 스푸르는 소장의 육모의 손상을 동반하는 질병이라고 정의합니다. 글루텐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결국 육모가 파괴됩니다. 육모가 파괴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양소를 흡수할 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어떤 이에게는 글루텐을 피하는 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결국 육모가 다 손상을 받게 되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끝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어떤 연구에 따르면 해당 질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글루텐이 복통, 팽만,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셀리악 글루텐과 과민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오트밀도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스를 부릅니다. 또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방울다다기, 양배추 이런 것들도 가스를 부르고요. 소르비톨 이런 것들이 방구를 부른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좀 가스가 많다 하면 지금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82페이지에 보면 똥이 안 나와라는 이제 챕터가 또 시작이 됩니다. 똥이 안 나온답니다. 왜 똥이 안 나올까요? 여러 가지 이제 병이 생기면 이제 안 나온다는. 그래서 이제 대장 유사 폐색증 이때도 변이 안 나오게 되고요. 자궁 내막증이 생겨도 변이 좀 힘든가 봅니다. 자궁 내막증과 장수 흉터 조직은 진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비가 이 질환 때문에 생겼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병으로 인해 환자는 상당히 쇠약해지고 실제로 나중에 장폐색이나 내장 유사 폐색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장폐색이 생기면 결국 수술해야 합니다. 장폐색이라고 하는 건 통로해야 되는데 딱 붙어가지고 더 이상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붙은 부위를 잘라내고 연결하는 수술을 해야만이 원활히 항문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병들이 결국은 자궁 내막증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변비에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비는 가난한 사람, 우울한 사람, 오래 앉아 있는 사람, 밀집된 도시에 사는 사람, 그리고 신체적 및 성적 학대를 받은 사람 사이에 더 자주 나타납니다. 만성 변비 환자 중 약 25%는 만성 변비에 걸린 생물학적 친척이 있습니다. 친척이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25% 4분의 1 정도는 결국 뭐예요? 같은 식단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요인으로는 변비가 생기는 요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섬유질과 수분 섭취 감소. 정말 수분이 중요합니다. 물은 진짜 건강의 가장 베이스거든요. 호르몬 불균형, 약물, 배변을 참는 습관, 과민대장 증후군, 해부학 이상, 대장 운동성 감소,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변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비를 일으키는 거고요. 또 변비를 일으키는 약물 그래가지고 칼슘과 알루미늄을 함유한 제산제, 위산이 많아서 먹는 제산제 있죠. 이게 변비를 일으킨답니다. 또 뭐 항콜린제, 항경련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그 다음에 항파킨슨 약물, 또 항정신병 약물, 또 진경제, 칼슘 보충제, 칼슘 채널 차단제, 그 다음에 이뇨제, 고혈압약, 철분 보충제, 그 다음에 마약성 진통제, 경구피임약, 진통제 또는 이부브로펜, 아스피린 등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또 뭐 항우울제, 교감신경 흥분제, 뭐 이런 것들이 변비를 일으킨답니다. 그러니까 약을 드실 때도 한번 읽어보시면 부작용으로 변비가 생기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변비가 생긴다라는 건 질병의 출발점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약에 의해서 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89페이지에 보게 되면 똥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똥이란 무엇일까요? 굉장히 소중한 거죠. 대변은 소량의 세포, 점액, 소금, 지방도 포함합니다. 대변이 갈색을 띠는 이유는 보통 담즙과 소화 과정에서 분해된 적혈구 때문입니다. 인간은 평균 수명 동안 똥을 약 11.3톤이나 배설합니다. 1년으로 따지면 약 136kg입니다. 1.36kg입니다. 또한 항상 소화관에 대변 몇 킬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4에서 7kg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상 제가 이제 뭐 예전에 강의할 때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여성분들 살 빼려고 하지 말고 똥을 빼십시오. 똥을 빼면 7kg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배변 습관을 잘 들이셔야 됩니다. 끼니 수만큼 배변을 하셔야 됩니다. 섬유질을 더 먹으면 되나 뭐 이런 얘기들도 쭉 나오거든요. 근데 뭐 지방도 마찬가지고 뭐 허브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꼭 뭐 특정 어떤 음식을 먹어서 그 좋아진다 뭐 이걸 먹으면 뭐가 나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것을 먹고서 그분이 좋아진 그분한테는 100%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분한테 적용됐다고 해서 저한테도 그게 100%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책 2주 전에 출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반응하는 균들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 몸이 어딘가 아프다 하면 내 생활 습관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방법을 찾을 수 있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1부가 끝나고 이제 2부 똥이 약이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클론병과 대변 이식해서 이제 사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염증성 장질환에는 만성 염증성 질환 두 가지인 궤양성 대장염과 클론병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주변에 흔치는 않지만 보긴 드물긴 하지만 클론병 가진 분도 되게 많죠. 도시화는 더 서구화된 식단, 항생제 사용, 위생 상태 변화, 미생물 노출 및 오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은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이런 병에 더 잘 걸립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 이렇게 나오거든요. 궤양성 대장염은 직장과 대장 점막에 생긴 염증 때문에 피설사를 계속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보통 통증, 배변 긴박감, 대변을 못 넣는 증상, 체중 감량,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그 여기 이제 뭐 미국 시트콤의 왕인 척 로어는 이제 좋은 똥을 싸면 긍정적인 삶의 질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쓴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똥을 싸는 게 그만큼 좋은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110페이지에 그래서 클론병 얘기가 나오거든요. 클론병이 되게 무서워요.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은 한 10 몇 년 전에 거의 20년 전에 같은 경우도 클론병 환자들이 많아서 그들은 그냥 유산균을 탄 물로 삼시세끼 식사를 대신하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클론병은 소화관의 모든 부분, 구강에서 항문까지 그 모든 부분에서 보이는 반점성 염증입니다. 클론병도 피설사를 유발합니다. 클론병 환자는 열이 나고 메스껍고 몸살, 체중 감량, 피로, 그리고 가끔 눈에 통증이 생깁니다. 많은 환자는 몇 년 동안 증상을 앓고 나서야 이 진단을 받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대표적인 거라는 거죠. 염증성 이제 원인을 얘기를 하는데 염증성 장질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유전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도시 환경에 노출되면서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도시 환경이 장내 생물체에 영향을 미치고 장 점막이 얇아지면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대장 내벽을 손상하는 요인들이 병균을 혈류로 들어오게 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이제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단순 도식화 시킨 건데 개인이 도시 환경에 노출된다. 그래서 발생한다. 그럼 도시 환경에 노출됐다라는 것은 뭐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 뭐 또 집안의 뭐 새로운 집에 뭐 새로운 차에서 나오는 뭐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아주 광범위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것이 직접적으로 촉발을 했느냐 이걸 찾아내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도시에 있어야 되는데 시골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죠, 사실은. 113페이지에 염증성 장질환을 일으키는 단일 미생물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당 질환 환자들에게서 미생물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건강을 유지하려면 균총의 다양성, 균들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현대인들은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양성이 많이 깨져 있거든요. 한정적인 식사들이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뭐 질 좋은 식사를 한다고 하지만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채소들조차도 사실은 인스턴트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유전자 조작을 해서 병충해 강하게 만든다든지 또 농약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에서 난 식품, 흙에서 났다고 하더라도 그거조차 비료를 치고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자연에서 난 식품이 맞는가 한 번씩은 퀘스천 마크가 들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다 패스트푸드를 먹고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원시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라는 거죠. 일부 세균의 수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서 더 높습니다. 참고로 엄격한 채식주의자와 일반 채식주의자에게서 발견되는 장내 세균과의 세균 수는 보통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좋은 세균들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고, 채식주의자하고 일반 채식주의자에게서 발견되는 장내 세균과의 세균 수는 보통 일반인보다 더 나쁜 세균이 낫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령 그런 식으로 해서 재배되는 거라 하더라도 햄버거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죠. 짧은 사슬 지방산 생성에 중요한 세균 대부분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결장에서 결핍되어 있습니다. 짧은 사슬 지방산은 대장의 에너지원이자 영양소이며 대사증후군, 암, 궤양성 대장염, 항생제 관련 설사를 예방하는 주요 성분으로 여겨집니다. 유익균들이 내놓는 결과물들이거든요. 단세지방산. 이런 것들이 이런 질병들을 예방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균들이 현대인들은 도시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료법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의 치료법에는 전통적으로 면역 억제요법, 왜? 면역 과잉으로 보거든요. 근데 면역 과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면역이 과잉한다고 한다면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어요? 엄마 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는 엄마 세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면역이 과잉되면 애를 죽여야죠. 그럼 모든 아이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자연의 신비이긴 하고 오묘함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 클론병의 치료법에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의 치료법에는 전통적으로 면역 억제요법, 이게 참 면역 억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메살라민, 당질 코르티코이드, 종양괴사인자, 기량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법으로는 병이 호전되기 어렵고 오히려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다양성이 깨져서 생기는 병들인데 이거를 한다고 해서 다양성이 증가하나요? 오히려 채식을 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오히려 도시를 떠나서 좀 시골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되면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엔 또 먹고 사는 문제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아파서 피설사를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여기 이제 아주 빅히트 얘기가 나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균처럼 대변 이식이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호전에 도움을 준다는 희망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대변 이식을 했는데 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 좋아지더라.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것뿐이 아니고 이제 119페이지에 보게 되면 심장질환과 대변 이식, 심장질환도 이제 대변 이식을 한다는 건데, 요거는 조금 더 뒤에가 조금 더 이렇게 요건 빨리 하면 되겠네요. 심장마비 잘 걸리는 법, 담배 많이 피울 거, 활동 거부, 오래 앉아 있기, 이런 뱃살 위주, 당뇨병 걸리기, 이런 얘기들이고, 이거 다 아는 얘기들이고요. 연구자들은 심장질환을 일으킬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음식 자체가 아니라 음식 속 레시틴을 분해하는 세균에 의해 생성된 TMAO라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서양식 식단은 레시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시틴이 되게 고급스러운 영양소긴 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또 프로바이오틱스, 그래서 심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는 연구 대부분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대변 이식,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 TMAO 억제제 등 장내 미생물 붕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법은 심장 질환 치료에 전에 없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런 방법들로 이제 항생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대변 이식으로 새로운 길이 또 뚫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변 이식을 하려면 아직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먹는 캡슐에 집어넣어서 복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 국내에도 꼭 그런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는 곳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으시든지 이런 병들이 있다면 기존의 치료 방식도 좋지만 새로운 방법도 이제 점점 각광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것.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것이 좋냐? 방금도 나왔지만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물을 많이 먹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가장 베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도 물, 또 채소 많이 챙겨 드시는 한 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